네, 강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를 간략하게 요점을 설명드리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개별 총부입니다. 개별 총부. 개별 총부. 그러면 개별 총부 WI를 예산 제약으로 하는 보유 수요는 이 자산 수요입니다. 자산 수요예요. 수요. 디맨드입니다. 디맨드. 기존 경제의 개념이죠. 디맨드. 그런데 이 개별 총부를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유동자산이 있고요. 유동자산이 있고, 예를 들어서 또 뭐 유사유동자산이 조금 있겠죠. 유사유동자산. 그 다음에 그 나머지가 부동산 등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개별 총부가. 비유동자산. 그러면 이 개별 총부를 예산제로 하는 그 자산 보유 수요가 개별적으로는 이 예산 제약에 이 부동산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얘가 시연이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저는 자산 수요 개념은 안 쓸 겁니다. 사용 안 하고. 유동자산을 요만큼이죠, 요만큼. 요 유동자산을, 이게 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 유동자산액이죠. 유동자산액, UI를 예산 제약으로 하는 자산 보유 수요를 저는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자산 소요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로 하겠습니다. 이름을 need.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 제약이 뭐냐에 따라서 개별 총부 전체를 예산 제약으로 하면 수요, 기존의 개념이고, 유동자산액을 예산 제약으로 하면 자산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전체를 이제 경제유치 전체로 합하게 되면 유동자산 총액을 예산 제약으로 해서 유동자산 총액의 테두리 내에서 보유하고자 하는 현금통화, 화폐성 예금, 저축성 예금, 채권 각각의 총가액을 현금통화 소유총액, 화폐성 예금 소유총액, 저축성 예금 소유총액, 채권 소유총액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제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준비금. 영어로는 reserve라고 그러죠. reserve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재로는 246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급 준비금이라 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한 시점에 있어서 예금 기관 부문의 수중에 보유되고 있는 현금이나 중앙은행 당좌 예금. 한 시점에 있어서 예금 기관 부문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예금은행하고 준은행, 저축은행 같은 준은행이 포함되어 있죠. 예금 기관 부문의 수중에 보유되고 있는,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거죠. 보유되고 있는 현금이나 중앙은행 당좌 예금. 이게 지급 준비금입니다. 이게 지급 준비금의 정의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지만 똑같은 현금이라도요, 비예금 민간이 보유하고 있으면 이름이 뭘로 바뀐다고 그랬죠? currency, 현금 통화가 됩니다. 그럼 똑같은 현금이라도 지금 예금 기관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럼 이 현금은 이름이 뭐가 되는 거죠? 시제금. 영어로 vault cash라고 그러죠. vault cash. 지난번에 설명드린 겁니다. 다음에 또 중앙은행 당좌예금, 예금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중앙은행 당좌예금은 우리가 보통 통칭으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기존 경제학에서는 이걸 지준예치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준예치금.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은 시제금 더하기 지준예치금 이렇게 보통 교과서에 설명이 돼 있죠. 예. 아무튼 지급준비금의 본질은
예금기관 부문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혹은 중앙은행 당좌 예금, 이것을 지급준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지급준비금의 액수가 지급준비 금액이 되는 거죠. 지급준비 금액. 그죠? 예금기관이 개별 예금기관이 한 시점에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그 지급준비금의 금액, 이것이 지급준비 금액이죠. 그러면 개별 예금기관이 아니라 예금기관 부분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의 총액이 지급준비금 총액입니다. 지급준비금 총액입니다. 지급준비금을 제가 리저브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리저브의 R을 따서 라지 R로 표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급준비금 총액은 특별히 설명일 일이 없겠죠. 네. 그래서 이 지급준비금 총액, 개별 경제 주체 차원에서는 지급준비 금액이 되는 거고요. 지급준비 금액이 되고, 그 다음에 비예금기관 부분 전체로 하게 되면 거기다 액을 총액으로 바꾸면 되죠. 라지 R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이다 그래갖고요. 제가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다 실제자를 붙일 겁니다. 왕망. 실제 지급준비금액 이런 식으로. 실제 지급준비금액. 혹은 이 R은 나중에 제가 왜 실제를 또 붙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급준비금 소요총액이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 지급준비금 총액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기도 할 겁니다. 실제 지급준비금 총액. 다시 말하면 그 예금기관 부문이 수중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중앙은행 당좌 예금의 총액, 시제금과 시중예치금의 총가액,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지급준비금액의 변동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비예금 민간이고 예금기관입니다. 예금기관 부문이 예금은 어떻게 하죠? 예금기관은 예금을 받아다가 예금을 예수하죠. 수입한다 그러죠. 받아가지고 크게 보면 받아가지고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갖고 있으면은 이쪽에 이자만 줘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운용을 해야죠. 다시 말하면 예금기관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주로 어디에 투자를 제일 많이 하죠? 예금기관? 대출. 그렇습니다. 대출 채권을 보유하는 거죠.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출 채권을 갖고 있고 그것도 하나의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뭐 회사채 살 수도 있죠. 국채 살 수도 있죠.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통화조절채도 살 수도 있고 주식도 살 수 있고 부동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종은 역시 대출이죠. 대출에 많이 씁니다. 네. 자, 그렇게 할 때 우선 개별 예금기관을 볼까요? 개별 예금기관의 경우에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죠. 자, 지급준비금액이 개별 예금기관의 지급준비금액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지급준비금이 현금이나 중앙은행 당좌 예금이 자기 기관 안으로 들어오면 지급준비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어떤 형태는 누가 예금을 하든지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지급준비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누가 예금을 인출해가면 지급준비금액은 갖고 있던 현금이나 예컨대 현금으로 인출해가면 내가 이만큼 중앙 당좌예금이 이만큼 갖고 있고 현금 이만큼 갖고 있었는데 고객이 와가지고 현금을 인출해가면 예금주가 와서 현금을 인출해가면 그 인출되는 만큼 주는 거죠. 줄죠, 그죠? 네, 줍니다. 지급준비 줄어요. 쉽게 말하면 해당 예금기관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줄고 누군가가 신규로 예금을 하면서 현금 갖고 와서 예금을 하게 되면 예금을 받으니까 처음에 현금이 이만큼, 시제금이 이만큼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현금을 주면서 예금을 하게 되면 그 현금이 플러스가 되니까 지급준비금이 느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지급준비금이 체류하면 불변인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A라는 사람이 나 예금 찾아가지고 이거 예금 딴 사람한테 제 친구한테
보내려고 하는데, 근데 마침 그 친구가 이 은행이 지금 국민은행이라고 쳐요. 그럼 국민은행에 고객이 하나 와서, 고객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예금을 찾겠다고 합니다. 예금 찾아가지고 이거 다른 사람한테, 제 친구한테 송금해 주세요. 그런데 마침 그 친구가 또 국민은행 계좌를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친구한테 송금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급준비금은 원래는 줄어야 되지만 이 줄 지급준비금이 다시 그 친구인 B의, 이 사람이 A고 B의 계좌로 들어가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지급준비금이 불변인 거죠. 그러니까 체류하는 겁니다. 체류하면 불변인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네. 너무 당연한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건 개별 금융기관 차원에서 지급준비금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급준비금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고요. 지급준비금 총액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예금기관 부문 전체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예금기관 부문 전체. 예금기관 부문 전체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개별 예금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국민은행이 있고 신한은행이 있다. 그러면 여기 잠깐 다시 개별 예금기관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은행이 있고 신한은행이 있다. 그러면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에서 지급준비금을 각각 이만큼씩 보유하고 있는데, 국민은행의 예금주가 와서 예금을 인출하는데 현금으로 인출해 가버리면 지급준비금이 줄죠.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고 그 A가 같은 국민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B한테 이거 송금해 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예금이 준 대신에 B의 예금이 늘어나니까 그 빠져나갈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돈이 일로 가버리니까 지급준비 금액은 불변인 겁니다. 그래서 체류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국민은행의 고객이 와가지고 신한은행에 있는 B한테, 신한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B한테 송금해 주세요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국민은행의 지급준비금은 이만큼 줄죠. 이분이 인출해서 저기다가 송금해 달라고 의뢰했으니까 줄게 되고, 신한은행의 지급준비금은 이제 이게 일로 들어오니까,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 당좌 예금을 가지고 이렇게 조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앙은행 당좌 예금이 위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위에서. 한국은행이 늘려주니까 어쨌거나 이 신한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중앙은행 당좌 예금이 늘어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 안 드리고, 자세한 설명을 보시려면 제 책에 나와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와 있으니까요.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지급준비금 총액의 변동은 역시 예금기관 부문 전체를 보면 됩니다. 지급준비금 총액 R이라고 했죠. R의 변동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네요. 25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같습니다. 지급준비금이 그 예금기관 부문 밖으로 유출되면 그 유출분만큼 지급준비금 총액이 당연히 줄겠죠. 그러니까 예금기관 부문 바깥으로 유출이 되면 당연히 줄죠, 총액이. 그 다음에 예금기관 밖으로부터 유입이 되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예금기관 부문 내에서 체류하면 당연히 불변인 거죠. 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금기관 부문 안에서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에서 국민은행의 예금주가 자기 예금 일부를 그 친구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국민은행은 줄고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늘지만 예금기관 부문 전체로 보게 되면 불변인 거죠, 그죠? 왜? 자기 부문 내에서 왔다 갔다 한 거기 때문에 자기 부문 내에서 시제금이나 중앙은행 당좌 예금이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급준비금 총액은 불변인 겁니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지급준비금도 이를테면은 다른 기관 바깥으로, 이를테면은 중앙은행 대출금을 회수해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중앙은행이 예컨대 국민은행의 중앙은행 당좌 예금 중에 일부를 줄이잖아요. 줄이면 중앙은행 당좌 예금이 줄는 만큼 국민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줄고 예금기관 부분 전체로서 그만큼 지급준비금 총액이 주는 거죠. 이건 왜냐하면
예금기간 부문안 안에 있던 지급준비금이 중앙은행으로 일부 유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또 반대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대출금을 줬어요. 그럼 중앙은행 대출금을 줄 때는 어떻게 주죠? 중앙은행 당좌예금의 금액을 늘려주는 거예요. 국민은행 보유의 중앙은행 당좌예금의 그 금액을 늘려주게 되면 국민은행의 지급준비금은 늘어나는 거죠. 그죠? 네, 늘어납니다. 은행 부분 예금 기간 부분 전체로서도 당연히 늘어나는 거죠. 사실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건데 혹시라도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급준비금 소요액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준비금 소요액. 총액이 지급준비금 소요액입니다. 니드죠, 니드. 그럼 지급준비금 소요액은 뭐냐면 복잡하게 설명드릴 필요 없이요. 여러분들 지급준비금에서도요.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은 한 시점에 있어서 개별 예금 기관이 중앙은행이 정한 기준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지급준비금의 액수를 의무지급준비금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지급준비금도 의무지급준비금이 있죠. 의무지급준비금. 의무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영어로 말하면 compulsory죠. compulsory. reserve죠. 의무지급준비금이 있습니다. compulsory reserve죠. reserve. 그러면 이 금액이 의무지급준비금액입니다. 의무지급준비금액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만큼 어쨌거나 각 예금기관이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과징금을 내든지 과태료를 내든지 하여튼 제재를 받아요. 중앙은행으로부터, 한국은행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적으로 이 금액만큼은 갖고 있어야 돼요. 이 금액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구불예금을 제가 받아놨다 그러면 요구불예금에 대해서는 7%, 또 저축성예금을 받아놨다 그러면 저축성예금 잔액에 대해서 2%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지급준비를 갖고 있어야 돼요. 물론 형태는 현금으로 가질 수도 있고 지준예치금의 형태로, 희재금이나 지준예치금의 형태로 어쨌거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기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꼭 의무적으로만 빠듯하게 보유하고 있다 보면은 좀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고. 그러니까 법령상의 필요에 의해서 의무지급준비금을 보유하는 거에 더해서 자율적으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서 조금 더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급준비금을 우리가 자율지급준비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율지급준비금. 그 금액을 우리가 자율지급준비금액.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셀프 임포즈, 자기 스스로 부과해. 외부 기관이 부과한 게 아니라요. 자기 스스로 부과한 거예요. 이거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서 이건 셀프 임포즈드 리저브죠. 리저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지급준비금 보유해야 되니까 보유하고자 하는 거고요. 얘는 보유하지 않아도 되지만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보유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합친 걸 뭐라고 하죠? 두 개를 합친 거. 두 개 합친 것을 우리가 목표지급준비금이라고 합니다. 목표지급준비금. 그 금액을 우리가 목표지급준비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타겟 리저브죠. 타겟 리저브. 자, 이제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시점에 있어서 개별 예금기관이 법령상 및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보유하고 있고자 하는 지급준비금의 액수를 지급준비금 소요액이라고 지칭하려고 하겠다. 법령상 그리고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지급준비금 소요액이라고 표현하고 했는데 이 지급준비금 소요액이 이렇게 보게 되니까 목표지급준비금액이죠. 그래서 이 목표지급준비금액하고 지급준비금 소요금액은 똑같습니다. 목표지급준비금액.
제가 두 가지 표현을 동시에 쓰는데요. 이제 경제 모델을 만들려면 그래도 뭔가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지급준비금액에 대해서 제가 대응시키기 위해서 지급준비금 소요. 아까 소요란 말 썼으니까요. 유동자산, 뭐 소요, 현금통화 소요총액 하는 식으로 소요란 말 썼기 때문에 제가 이 소요란 말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급준비금 소요액은 결국 목표 지급준비금액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지급준비금액이죠. 실제 지급준비금액. 실제 지급준비금액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만큼 있는데 목표 지급준비금액이 소요액이죠. 소요액. 소요액이 만약에 얘보다 적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다면. 예. 이게 작아요. 실제 지급준비금은 이만큼 보유하고 있는데 목표하고 있는 지급준비금은 이만큼 보유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만큼의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만큼의 잉여분이 생긴 거죠. 이만큼의 지급준비금 잉여분이 생긴 겁니다. 지급준비금 잉여분이 생깁니다. 잉여분이 생겼죠. 그러면 예금기간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그대로 그냥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자기 목표치가 이만큼이니까 목표치를 넘는 부분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대출을 해주겠죠. 뭐 물론 회사채를 더 매입할 수도 있고 주식을 더 매입할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이 예금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평상시에 한편으로는 그 대출을 해주고 한편으로는 대출을 회수하잖아요. 이렇게 회수하는데 이 양의 그 두 금액이 똑같으면 지급준비금의 변화가 없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 지급준비금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실제치가 더 크니까 그러면 이 잉여분만큼을 처분하려고 그러겠죠. 처분하려고 합니다. 처분하려고 한다. 그러면 처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대출을 더 해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을 더 사면 되는 거고 평상시 지금 대출해주고 있는 것보다 더 추가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행동을 추가 지출을 행한다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대출 같은 거죠. 추가 대출인데 꼭 은행이 대출만을 지급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추가 대출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목표 지급준비금액보다 실제 지급준비금이 많을 때는 이 잉여분이 생기니까 잉여분 가지고 추가적으로 대출해 주려고 그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 경우가 있죠. 반대 경우가 자, 실제 지급준비 금액은 이만큼인데 목표치가 이만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목표치예요. 목표 지급준비 금액 목표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지금 이 예금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급준비금이 남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족분이에요. 부족분. 지급준비금 부족분이죠. 그러면 이 지급준비금 부족분만큼 예금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추가 회수를 해야죠. 평상시에는 회수하는 거하고 나가는 거하고 다 이렇게 같아도 되지만 이렇게 부족분을 느낄 때에는 대출을 추가적으로 회수해야 됩니다. 추가 회수를 하는 거죠. 부족분의 보충을 위해서 이 경우는 부족분의 보충을 위해서 부족분을 보충해야 되니까 보충을 위해 추가적으로 회수를 해야 돼요. 추가 회수를 합니다. 추가 회수. 대출, 기존에 대출해줬던 거, 이게 있으면은, 옛날 같으면 그냥 유지시켜 줄 거를, 이거 우리가 좀 지급준비금이 부족하니까 이거 좀 갚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연장 못 시켜드리겠다는 식으로 추가 회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수를 하죠. 그래서 개별 예금기간 차원에서는요, 256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급준비금 소요액은 곧 목표 지급준비금액이다. 그래서 개별 예금기간은 지급준비금액이 그 소요액, 즉 목표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까 같은 경우죠.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잉여분을 감소를 하기 위해서 추가 지출에 나서고 반대로
지금 이런 경우에는 부족분의 보충을 위해서 추가 회수를 해야 되는 거죠. 얘가 그 실제하고 목표치하고 똑같을 경우에는 뭐 구태여 추가 대출이나 추가 회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개별 예금기간 차원의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지급준비금 소요 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준비금 소요 총액. 이건 뭐하고 같은 개념이냐 하면 목표 지급준비금 총액입니다. 그러니까 예금기간 부문 전체 차원에서 목표 지급준비금 총액이겠죠. 예. 그러면 예금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기간 전체, 예금기간 부문 전체로 가져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그리고 만약에 목표치가 이게 목표치예요. 목표치. 목표치가 크면 어떻게 되죠? 부족분이 생기는 거죠. 이게 부족분. 실제보다 부족한 이 부분, 부족분. 이 지급준비금 부족분의 보충을 위해 예금기간 부분 전체적으로 추가 회수를 합니다. 당연히 추가 회수에 나서는 거죠. 물론 각 예금기간을 예금부 전체를 보게 되면 어떤 예금기간은 남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부족하니까 예금기간 부분 전체를 보게 되면 당연히 추가 회수를 합니다. 대출해서 빨리 회수를 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실제보다 목표치가 작어. 그런 경우요. 이게 목표치가 작습니다. 목표치가 작으면 지금 이쪽에 이제 뭐가 생겼죠? 잉여분이 생겼잖아요. 잉여분이 생겼죠. 그럼 잉여분만큼 추가 지출에 나섭니다. 추가로 대출해 주는 거죠. 추가 지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5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입니다. 예금기간 부문은 지급준비금 총액 R가 그 소요 총액, 지급준비금 소요 총액을 제가 앞으로는 RN이라고 쓰기로 하겠습니다. RN, need. 소요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need를 쓰겠습니다. need. 그러니까 실제 지급준비금 총액이 R이죠. R. 얘는 R이고요. 이 목표치가 RN인 겁니다. RN. 그러면 예금기간 부문은 지급준비금 총액 R가 그 소요 총액 RN, 즉 목표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잉여분의 감축을 도모하여 추가 지출에 나서고,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부족분이 생겼으니까 그 부족분의 보충을 도모하여 추가 회수에 나서며,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 즉 R과 RN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현상 유지를 도모해서 그 추가 지출이나 추가 회수를 하지 않는다. 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제가 지급준비금과 또 지급준비금 총액, 실제 지급준비금 총액과 지급준비금 소요 총액, 목표 지급준비금 총액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